물체가 움직일 때요. 가속도라는 거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인데. 그래서 이 가속도가 생기는 원인이 뭐야? 자, 물체는 왜 변해? 그래서 그 유명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체가 힘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달라져? 라고 하는 걸 설명한 걸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불러.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로 이 사람은 설명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법칙을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1법칙이야 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제1법칙을 다른 말로 반성법칙이야 라고 얘기해도 같은 말.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두 번째 법칙을 제2법칙이라고 해도 되고요. 제2법칙을 다른 말로 가속도 법칙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마지막 법칙을 제3법칙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이걸 다른 말로 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법칙을 우리가 배워보자.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세 가지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물체의 운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속도 법칙이고요. 이거 가지고 작용 반작용 문제가 연결돼서 나올 때가 가장 물리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이 부분 작용 반작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오답이 많아요. 이게 어느 대학을 가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가속도 법칙을 먼저 할게요. 반성 법칙 빼고 가속도 법칙을 먼저 할게요. 자,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선생님 저는 가속도 아는데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이거는 가속도 법칙이 아니고요.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이게 가속도야 라고 하면 얘는 가속도 정의야. 뉴턴이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럼 뉴턴이 얘기한 가속도 법칙은 뭔데? 라고 하면 보세요. 여기요. 첫 번째 경우에 2kg짜리 물체가 처음에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거든. 근데 1초 지나니까 얘가 어떻게 됐냐면 2kg짜리 물체가 3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럼 얘 가속도 얼마야? 9에. 1m/s. 얼마? 1m/s. 그렇죠. 얘는 1초의 속도가 1 증가했으니까 가속도가 1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라는 경우의 가속도죠. 자, 근데 똑같이 나라는 경우가 있어요. 나라는 경우도 똑같이 2kg짜리 물체가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어요. 같은 물체가. 그러면 1초 지나면 얘 속도가 얼마일까? 3이겠네요? 아니야. 얘는 1초 지났더니 속도가 얼마가 됐냐면 4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얼마니? 그렇죠. 얘는 두 번째 나경우의 가속도가 2란 말이야. 그럼 가경우의 가속도와 나경우의 가속도를 보니까 크기가 나가 두 배 더 커. 왜 그럴까? 뭐가 다를까? 왜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졌을까? 속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달라졌을까? 얘는 1초 동안 속도가 겨우 1증가했는데 얘는 2증가했어. 나가는 힘이 나왔어요. 그렇죠. 물체가요. 빨라졌다는 얘기는 힘 바꿨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그거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빨라졌고 방향을 안 바뀌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누군가가 힘을 줬을 거야. 근데 첫 번째 가에서 준 힘과 나에서 준 힘의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예를 들어 가에서 준 힘이 2N이라고 치자. 그럼 나에서는 힘을 얼마 줬다는 얘기일까? 3N. 됐어. 힘을 2배 크게 줬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2배 커진 거야. 그래서 네 라고 이 사람도 생각을 해서 정말 그런지를 실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래. 그럼 우린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야?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가 받은 알자이가 뭐 하는 거구나? 비례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받은 힘의 크기야. 힘의 크기가 2배 커지면 같은 물체라면 가속도가 2배 커져. 그러면 이제 나 거꾸로 궁금한 게 있어.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내가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알자임인데 그럼 그거 말고는 없어? 이게 궁금한 거야. 뭐요? 질량.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여기에 세 번째 문제 4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이 4kg짜리 물체에다가 얘랑 똑같은 4N의 힘으로 밀었다고 치자. 얘도 똑같이 처음에는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는데 그럼 1초 지나면 됐어. 얘랑 똑같이 속력이 4대일까? 이걸 본 거야. 그랬더니 얘는 1초 지났을 때 속력이 얼마니? 3이야. 3. 나하고 똑같이 4N의 힘으로 밀었는데 얘는 가속도가 얼마니? 9에 얼마야? 1m/s 제곱입니다.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1밖에 안 돼. 그런 건 뭐야? 원래는 얘하고 힘이 같았으니까 가속도가 2될 줄 알았어. 근데 2가 아니야. 절반으로 줄었어. 이유가 뭘까? 질량이 달라서. 그렇죠. 그럼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는? 그러니 가속도와 질량은 무슨 관계냐면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예요.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찾는 거예요. 가속도의 크기를 그럼 결정하는 건 힘도 있고 질량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 찾아본 거예요. 결론 없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딱 2개입니다. 그 물체의 질량과 됐어? 물체가 받은 알자임입니다. 이게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걸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분의 알자임이다. 질량과는 반비례하고 알자임과는 비례한다. 알겠습니까? 질량분의 알자임이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해도 되고요. 질량분의 알자임으로 구해도 똑같은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정말이요? 네, 해보죠. 얘는요, 질량이 얼마입니까? 2kg입니다. 받은 알자임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2N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얘는요, 질량 얼마입니까? 2kg죠. 받은 힘 얼마입니까? 4N이죠.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입니까? 2죠. 맞죠? 얘는요, 질량 얼마입니까? 4kg죠. 받은 힘 얼마입니까? 4N이죠.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입니까? 1이죠. 2얘기예요. 2얘기예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가속도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거기 주어져 있는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해도 되고요. 또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으로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뉴턴은 가속도는 질량과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이걸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뉴턴이 얘기한 가속도 법칙이에요. 되겠어? 자, 그래서 가속도 법칙은 이건데요. 이렇게 분수로 쓰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자임 F는 뭐다? MA다 이렇게 써요. 우리는. 그래서 F는 MA 이렇게 외워요. 이걸 우리가 운동방정식 이렇게 읽어요. 되겠어?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운동방정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운동방정식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운동방정식. F는 MA. 되겠습니까? 외우셔야 돼요. F는 MA, A는 M분의 F. 되겠냐? 네. 자,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이 바로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작용 반작용과 연결되면 문제가 허리됩니다. 해보죠. 여기까지를 이해하셔야 물체의 운동을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세 번째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 뭔데? 이게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요. 여러분들이 뭘 하셨었냐면 사실은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이랬어요.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렇게 배우거든요. 됐어. 그러면 쌍이라는 건 몇 개를 얘기하니? 2개요. 모든 힘은 항상 2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 이 뜻입니다.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야.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이해입니다.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겨요. 그중 한 개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작용. 또 다른 힘을 뭐라고 부릅니까? 반작용의 힘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기는데 그중 하나의 힘을 작용이라고 하고 또 다른 힘을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부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겨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여기에 칠판이 있습니다. 칠판을 선생님이 손으로 칠 거예요. 손바닥으로. 되겠어? 네. 그러면 지금 저는 손바닥으로 칠판을 쳤습니다. 그러면 나의 행위가 작용이죠? 뭡니까?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라고 할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 순간 0.001초의 오차도 없이 됐어? 반작용의 힘이 동시에 생겼거든요. 그 반작용의 힘은 뭔지 아세요? 칠판이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면 되는 그 힘이 동시에 생긴 겁니다. 그쵸? 한번 불러요. 칠판이 손을 얼마? 10N의 힘으로 뭐 했다고요? 쳤다고요. 이 얘기예요. 되겠어? 이걸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화살표로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힘은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맞죠? 그 화살표의 똥꼬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건 힘을 받은 작용점에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이 힘을 받은 방향이고요. 화살표의 길이가 힘을 받은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작용의 힘을 F1, 반작용의 힘을 F2라고 하고 이 그림에다가 화살표를 그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하고 있는 공간에. 작용의 힘. 서유라, 네. 나와서 그려봐. 저 모르네. F1 F2 그려봐. 우리 애들 한번 다 그려봐서. 얘도 알았던 거예요 이거? 응? 예, 알았어요. 거의 처음에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단순한 다 물어. F1 F2를 그 손이 그림에 붙어 하는 거 그려서. 아니에요? 네? 손이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 근데 일단 때렸을 때 기점으로 생각해. 질 것이니. 아니 나 옛날에 좀 있었어. 모두 다 하고 나다 저렇게 있어. 그렇게 다 저렇게 줘. 아니. 오 그게 아니라. 오 계산했다. 다 물어. 그냥 그려. 단순히 갔나? 뭐야? 그게 F1이에요, F2예요? F2. 네. F1은 왜 작용점이 같아요? 네. 단순. 묻는 거야. 힘을 준 곳이랑 받은 곳이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치면 여기서 힘을 주고 여기서 힘을 받으니까. 첫 번째는 힘을 준 곳에다가 찍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힘을 준 곳에다가 안 찍어요? 힘을 준 곳에다가 찍었으면 힘을 준 곳에다가 같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힘을 받은 곳에다 찍을 거면 둘 다 힘을 받은 곳에다 찍어야 되고 왜 하나는 힘을 준 곳에다 찍고 하나는 받은 곳에다 찍어? 그렇게 따지면 잘못 좀 그러면. 네, 들어가십시오.
자, 작용점을 찍는 곳이 힘을 준 곳에다가 찍는 거야? 힘을 받은 곳에다 찍는 거야? 힘을 받은 지점에 찍는 거죠. 작용점은 힘을 받은 곳에 찍는 겁니다. 힘을 받은 곳. 작용점은 항상 힘을 받은 곳에 찍어요.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치면 힘을 받은 애가 손입니까? 칠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F1은 힘을 받은 게 칠판이니까 칠판에다가 점 찍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칠판에 점을 찍어서 손이 밀었으니까 이 방향으로 칠판이 힘을 받은 겁니다. 이게 F1입니다. 두 번째는 힘을 받은 게 누굽니까? 칠판입니까? 손입니까? 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F2는 손에다가 작용점을 찍어서 칠판이 밀었으니까 이 방향으로 F2가 나와야 된다고요. 되겠어요? 그래서 힘을 항상 받은 지점에 작용점을 찍는 거예요. 여기 목적어에 항상 작용점이 찍히는 겁니다. 되겠니?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몇십 년 동안 이 수업을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그려 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제대로 그리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그랬죠. 나중에 신입생 와서 또 시켜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오류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업들을 여러분이 그동안 쭉 해왔던 거라서 이제 고치셔야 돼요. 작용점은 힘을 받은 물체한테 찍는 거다. 내가 여기 맞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작용점을 찍어야지. 얘를 때리 손바닥에 찍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나 힘 여기다 받아서 여기 아파. 이 얘기잖아요. 되겠습니까? 이 얘기야. 그래서 작용점을 항상 힘을 받은 지점에 찍고 그 물체가 이 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았어? 이 방향.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힘의 크기가 10N이에요. 10N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얘가 받은 합력이 얼마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각이 10N입니다. 합력은요, 하나의 물체에 받은 힘을 다 합하는 거죠. 같은 물체가 받은 힘들을 합하는 게 알짜임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가라는 물체는요, 하나의 물체가 오른쪽으로도 10N, 왼쪽으로도 10N을 받았으니까 힘의 합력이 얼마예요? 얘는 힘의 합력이 얼마? 0. 힘의 합력이 0인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합니까? 힘의 평형 상태. 그래서 힘의 평형을 만든 이 A와 B의 힘의 관계를 힘의 평형 상태의 두 힘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F1과 F2는요, 하나는 칠판이 힘을 받은 거고 하나는 손바닥이 받았기 때문에 힘을 받은 물체 자체가 다른 물체예요. 그러니까 합력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칠판이 받은 힘 얼마? 그냥 10. 손이 받은 힘도 얼마? 10입니다. 이거 합력 구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F1과 F2처럼 작용과 반작용은 반드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라서요. 이 두 힘은 절대로 합력을 구할 수 없다. 합력을 구할 수 없는 이 두 힘이 바로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의 관계고,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언제나 방향은 반대로 나타난다. 크기는 언제나 같다. 예외 없다. 알겠습니까? 같은 크기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되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작용 반작용의 두 힘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려봐 드렸었는데, 책상 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이 이렇게 있고 책상 위에 꽃병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치자. 꽃병의 꽃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자, 꽃병은 지금 무슨 상태예요? 정지되면 합력이 얼마예요? 0. 꽃병이 받는 힘은 0이어야 됩니다. 합력이. 자, 그럼 꽃병은 어떤 힘도 안 받고 있는 거야? 아니죠. 힘을 받는데 합력이 0인 거죠. 어떤 힘 받아요? 중력이요. 됐어. 자, 첫 번째 중력이라는 힘을 받는데 중력이라는 걸 풀어서 써보세요. 중력이 뭡니까? 불러. 지구가 꽃병을 10N의 힘으로 당긴다. 이걸 꽃병이 받는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꽃병을 10N의 힘으로 당겨요. 이게 바로 꽃병이 받는 중력이라는 거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 힘이 작용하는 순간 반드시 동시에 뭐가 작용하고 있어? 반작용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F1의 반작용의 힘, F2라고 하죠. 불러. 책상이 자, 보면
반작용의 힘은 있는 단어 그대로지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되지 않아요. 그럼 다시 불러. 꽃병이 지구를 당기는. 그래서 여기 책상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되겠니? 그래서 반작용은 꽃병이 지구를 얼마? 10뉴턴의 힘으로 당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림에다가 화살표 해보세요. F1, F2. F1 작용점 어디 있어? F1 작용점 어디다 찍을까요? 네. 꽃병에다가 작용점 찍어서 지구가 당기니까 이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F1입니다. F2 작용점 어디다 찍어요? 지구. 그렇죠.